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로 만 83세가 된 내과 전문의 김영준입니다. 벌써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본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해오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매일 실감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라고 해서 늘 완벽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식사 후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건강을 크게 해칠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평소에는 환자분들에게 식사 후에는 꼭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뜨거운 목욕이나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라고 조언해왔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런 기본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진료가 끝난 저녁이면 피곤함을 달래려고 식사를 하고 난 뒤 바로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면서 어지럽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급히 욕조에서 나와 겨우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 뇌졸중의 바로 전 단계였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느꼈던 그 찰나, 제가 그토록 환자들에게 강조하던 식사 후의 습관을 저 자신이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수없이 강조했던 이 간단한 원칙을 무시한 결과 저 역시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의사로서 부끄럽지만 이 경험을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식후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었고 저의 긴 임상 경험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로 살아온 저조차 식사 후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고생했기에 더더욱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만 피해도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몸속였고 깨달은 첫 번째 주의사항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제가 의사로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식사 후 무심코 취한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큰 고통을 겪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마주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식사 후 눕는 습관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 올해로 78세이신 이순덕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평생 동안 건강 하나만큼은 자부하신 분이었어요. 특히 평생 병원에 입원 한 번 안 해봤다며 자랑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런 건강하셨던 할머니께서 손자 대학 합격 축하 모임에서 저녁을 든든히 드신 후 잠깐 소파에 누웠다가 갑자기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손자가 옆에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응급실에서 진찰해보니 산소 포화도가 80% 이하로 매우 낮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할머니의 폐 하부에 뚜렷한 염증이 보였습니다. 진단명은 바로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흡인성 폐렴이란 무엇일까요?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위에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위산이 역류하여 기도로 흡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져서 음식물 역류를 막아주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음식물이 역류하면 바로 기침이 나오면서 음식물을 기도 밖으로 내보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이 반사작용도 약해져
음식물이 폐로 흘러들어가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죠. 실제 의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때 기침 반사작용이 젊은 사람의 40% 정도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에게 흡인성 폐렴이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폐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결국 식도염, 심지어는 식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만성적인 속쓰림과 가슴 답답함의 원인 역시 많은 경우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늘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반드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소파에 앉을 때도 등이 완전히 눕혀지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와 식도의 각도를 유지하여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천천히 실내를 10분 정도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걷게 되면 소화를 돕고 위의 음식물이 아래쪽 장으로 더 원활하게 이동하게 되어 역류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한 노인들의 역류성, 식도염 발생률이 앉아만 있던 노인들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량도 중요합니다. 과식은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게 하고 압력을 높여서 역류를 쉽게 만듭니다. 과식을 피하고 적당량만 드시고 천천히 잘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충분히 씹는 습관은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위산 과다를 막아줘서 역류성 식도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부득이하게 눕는 상황이라면 상체를 최소한 30도 이상 높이세요. 집에 있는 베개 두세 개를 겹쳐놓거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침대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자세는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력을 이용하는 원리죠. 마지막으로,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자주 속이 쓰리고 소화불량을 겪으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자신도 오래전에는 식사 후 습관적으로 소파에 눕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잠깐 누웠다가 갑자기 심하게 가슴이 쓰리고 답답해서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폐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식사 후 절대 눕지 않는 습관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지금 80대 초반이지만 특별한 속쓰림이나 소화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70대 때보다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해졌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을 실천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지금부터 식사 후 눕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의사항은 식사 후 뜨거운 목욕입니다. 이건 역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습관인데요. 제가 실제 겪은 사례와 함께 매우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식사 후 뜨거운 목욕은 절대 피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주의사항인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을 잘 기억하셨다면 두 번째로 알려드릴 주의사항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 직후 뜨거운 목욕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의사로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환자들에게 강조했던 이 습관을 스스로도 가볍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특히 제가 환갑을 넘기고부터는 저녁 식사 후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행복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로도 싹 풀려서 건강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평소보다 좀 더 든든히 저녁 식사를 하고 뜨거운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욕조 온도는 늘 그랬듯이 42도였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근육이 풀리는 듯한 기분에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어지러움이 심하게 몰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좁아지면서 머릿속에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급히 욕조 밖으로 나와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단은 일과성 허혈성 발작, 즉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에게 주의했던 행동을 저 자신이 무시했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식사 직후 뜨거운 목욕이 이토록 위험할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식사 후 소화를 돕기 위해 많은 양의 혈액을 위장과 장으로 보냅니다. 실제로 평소보다 최대 30%나 더 많은 혈액이 위장에 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뜨거운 목욕을 하게 되면 피부 쪽으로도 많은 혈액이 몰립니다. 피부가 뜨거운 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어 몸 전체의 혈액 분배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뇌와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로 가야 할 혈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혈관의 탄력성과 혈류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급격한 혈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저하돼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일시적인 뇌허혈,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서 73세 최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호 할아버지는 목욕을 너무나 좋아하셨고 매일 저녁 식사 직후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게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식사 후 42도의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근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현기증과 함께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며느리가 이상함을 느껴 욕실 문을 열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욕조 안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고 다행히 빠른 조치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긴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가 경험했던 환자들 중 한두 건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이 건강에 좋다고만 믿으시고 목욕의 적절한 온도나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목욕을 하십시오. 1시간이 지나면 소화를 위해 집중됐던 혈액이 다시 몸 전체로 고르게 분산됩니다. 특별히 많은 양의 식사를 하셨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목욕물 온도를 38도에서 40도 정도로 유지하십시오. 실제로 일본의 노인 건강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의 이상적인 목욕 온도는 39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는 혈관 확장 효과가 과도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목욕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15분을 초과하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탈수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실에 작은 타이머를 설치해서 1015분이 지나면 반드시 나오도록 습관화하십시오. 넷째, 목욕 중 조금이라도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욕조 밖으로 나오십시오. 이럴 때는 욕조 밖에 미끄러지지 않게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일어나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다섯째,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욕실에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가까이에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목욕을 하기 전에 주변에 반드시 알리고 들어가세요. 제가 이 5가지를 지키면서부터는 80대의 나이임에도 큰 문제 없이 매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경험 이후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아주 작은 생활 습관에서 좌우됩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직접 겪은 경험자로서 강조하는 이 주의사항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는 절대 식사 후 뜨거운 목욕을 하지 말고 안전하고 올바른 목욕 습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주의사항인 식사 후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식사 후 눕지 않는 습관, 그리고 식사 후 뜨거운 목욕 피하기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식사 후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운동은 건강에 좋은 건데 식후에 좀 움직이면 오히려 소화도 잘 되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 역시 때와 정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식사 후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제 환자 중에 정기적으로 등산을 즐기시던 71세 정병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정병호 어르신은 평생 건강관리에 매우 철저하신 분이었죠. 평소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셨지만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조금 더 격렬한 등산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식사를 조금 과하게 드신 후 바로 산행에 나섰습니다. 식후 3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죠. 등산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었지만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등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슴을 심하게 누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함께한 동료 등산객들이 응급구조를 요청했고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가까스로 생명을 구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어르신의 사례는 왜 식후 바로 격렬한 운동이 위험한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왜 식사 후 운동이 위험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식사 후 우리 몸의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장과 장으로 집중된 상태에서 운동까지 겹치게 되면 심장에 매우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평상시 심장은 일정한 양의 혈액을 전신으로 공급하는데 식사 후에는 위장으로 이미 많은 혈액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더 빨리 뛰게 됩니다. 결국 심장의 부담이 2배, 3배로 늘어나 심장마비나 심근경색과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년층의 경우 혈관 상태가 이미 젊은 사람들보다 약하고 동맥 경화가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좁아진 혈관으로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심장이나 뇌와 같은 주요 장기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심증이나 뇌졸중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식후 1시간 이내에 고강도 운동을 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평소보다 최대 2.5배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이 위험성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1시간 반 정도는 운동을 삼가주세요. 이 시간은 소화를 위한 시간이며 몸의 혈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 또한 이 규칙을 철저히 지키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운동은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것도 나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도 피해야 합니다. 식사 후 10에서 20분 정도, 실내에서 천천히 걷는 정도의 운동이 가장 적당합니다. 이런 가벼운 걷기는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을 적당히 촉진해줍니다. 셋째,
본격적인 운동을 원하신다면 꼭 식후 1시간 이상 기다리세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근육과 심장을 갑자기 높은 강도로 몰아붙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몸을 미리 천천히 데워주어야 합니다. 넷째, 자신의 몸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운동을 하세요. 가슴이 조여오거나 숨이 차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면 운동을 즉시 멈추고 쉬셔야 합니다. 평소에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의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운동 강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혼자 운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동반자와 함께 하세요. 등산이나 장거리 산책을 할 때는 혼자서 가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정병호 어르신의 사례를 보고 난 이후로 제 환자분들께 더욱 강력하게 이 습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습관을 지킨 환자분들은 건강이 좋아지고 오히려 더 활기찬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운동은 분명히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실수가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3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정리 부분도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습관을 끝까지 잘 들으셨는지요?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경험뿐 아니라 실제로 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 하부식도 괄약근이 약해져서 음식물과 위산이 쉽게 역류하여 흡인성 폐렴이나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험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은 반드시 허리를 바로 세우고 앉아 계시거나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사 후 뜨거운 목욕을 절대 피하십시오. 식사 직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액이 소화기관과 피부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뇌졸중이나 심혈관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목욕물 온도는 38에서 40도로 맞추고 목욕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셋째, 식사 후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식사 후 심장은 소화를 위해 이미 부담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격렬한 운동이 더해지면 심장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마비 등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본격적인 운동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후에 가볍게 시작하고 반드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이 3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 6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건강은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꾼다고 건강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습관을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특히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정보는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여러분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내과 전문의 김영준이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